예, 그러면 시장 판단하면서 여기에 맞는 투자 전략과 종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 파트너스 김난 부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슈 중에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또 연장됐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는 그러니까 성에 차는 그런 결정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고비 하나는 좀 넘긴 듯한데 네. 다만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드라마틱한 변화랄지 시장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어떤 개별 이슈별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를 했던 공매도 금지 연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찌됐든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외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팔아치우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개인들의 사자세에도 불구하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이 또 한 차례 또 출렁이는 장중에 출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면 일일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데일리로 봤었을 때 데일리 트레이딩은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마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문가의 영역일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시장에는 초심자분들이 워낙에 또 많이 입성하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절대적으로 녹록치는 않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팔아치우고 있어요. 오늘 시장까지 합하면 거의 29일 연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연기금이 이렇게 강하게 계속해서 이제 매도 행렬을 보이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약간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는 매수세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들이 잠깐 나타나고는 있는데 최근까지 흐름으로만 봤었을 때에는 연기금을 필두로 기관 투자자들은 확실히 하락으로 좀 포지션을 잡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달러가 상대적으로 또 강세를 띠면서 외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까지 다소 좀 위축이 될 수 있는 시장이 절대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그런 장세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개별 업종 모멘텀이 있는 종목 위주로의 좀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종목 장세가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 2개, 3개씩 놓고 발빠르게 분봉으로 이렇게 대응하시는 분들이야 좋을 수 있겠으나 네. 개인 투자자 특히 지난해부터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정말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잘 견뎌내시고 또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종목별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아까 2시에 이슈가 있었던 셀트리온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뉴스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분봉으로 보면 변동성이 컸는데 상승률 자체로만 보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움직임이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뉴스에 팔아라라는 얘기가 있듯이 일단은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오르는 것이 아니라 좀 탄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또 하필이면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금요일 오후장 들어서면서 수급 탄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어찌됐든 국내 시장도 코로나 백신이 계속해서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치료제 쪽보다는 다소 이제 백신이나 또 그들과 관련된 위탁 생산 업체들, 또 유통 관련 업체들 이쪽 위주로 좀 제약 바이오주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과는 별개로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도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상대적으로 코로나 치료제 혹은 또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온 반면에 여전히 개별적인 임상 스케줄을 갖고 있다든지 또 기술 이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아직 바닥권에서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소 많이 오른 상황에서 변동성이 커져간다면 오히려 초심자분들은 바닥에서 많이 오르지 않은 개별적인 임상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좀 보실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장 분위기와 상당히 좀 밀접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삼성전자의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 투자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지수에 대한 판단을 같이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코스닥 지수도 다소 많이 올라왔는데 셀트리온이 여기서 더 갈 것인가?
또 약간은 좀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수와 좀 연결지어서 보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만약에 이미 진입을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리스크 관리 가격을 32만 원 선으로 좀 잡고 대응을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될 때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보유자 관점에서 좀 면밀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빅히트인데요. 빅히트 갖고 계신 분들은 드디어라고 좀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면 상장 첫날의 시초가까지 이제 어느덧 네. 예, 올라왔는데요. 빅히트 모멘텀은 좀 몇 개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10,000원 선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가격이라면 이제 상장 첫날에 가격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 반대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빅히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의 상승은 기관 투자자들이 견인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1,060억 원 가량을 순매수한 것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지금 호재가 있는데 MSCI 편입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월 10일인데요. 분기 리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편입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될 때에는 그 발표 이전까지 주가가 강세를 띠곤 하고요. 예. 상대적으로 이제 이슈가 소멸이 되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MSCI 그 편입 종목의 리밸런싱을 통해서 실제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3월 이후부터인데 네. 이미 시장에서는 이걸 재료로서 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편입 이슈가 확인이 되기 전까지 강세를 띠고 그 이후에는 설사 편입이 됐다 하더라도 약세를 띠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오늘이 이제 2월 5일이니까요. 며칠 더 남았고요. 이러한 시장을 조금 이용을 할 필요성이 있겠고 또 개인적으로는 BTS가 아무래도 이제 많은 매출원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런데 1분기에 잘하면 컴백을 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시장에서 지금 돌고 있어요. 아직 확실하게 지금 판명이 된 재료는 아닙니다만 만약에 정말 1분기 내에 컴백한다면 이 부분도 추가적인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에 대해서는 역시 긍정적인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MSCI 편입과 관련해서도 지금 증권가에서도 설사 2월이 안 된다 하더라도 5월엔 될 거야 라면서 이제 여기 모멘텀은 기정사실화처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주에 대해서도 사실 어제도 저희가 얘기는 참 많이 했었는데 건설주 그리고 건자재 그리고 여기에 시멘트까지 뭐 다 이해가 가는 모멘텀들이긴 한데 어떤 걸 골라야 될까라는 궁금증은 있습니다. 좀 어떤 전략 가지고 계세요? 부동산 대책은 발표를 했지만요. 이제 내용이 다소 좀 실망스러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했던 것은 건설주나 또 기자재 관련주들을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주택 공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라는 목표치가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네네. 그것이 이제 2025년이라는 이제 목표치를 내세웠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오히려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부터는 건설주와 또 건설 기자재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한 차례 재료가 소멸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안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기대를 했던 주택 공급에 대한 단초를 우리가 읽을 수는 없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연적인 트렌드라고 좀 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택 공급을 안 할래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거기에다가 지금 시멘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가 이제 유연탄이 필요한 상황인데 유연탄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결국 이 시멘트 가격을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꾸 명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레미콘 업체들하고 지금 다투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 가격 상승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새 뉴스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폐기물 처리 가격 수수료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이들이 이러한 사업을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전기차 관련 부품주들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것처럼 그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좀 읽으면서 중장기적인 접근을 해보는 것은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가격 부담도 아직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시멘트 중에서 그러면 탑픽 꼽아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작년 말, 그러니까 12월 배당일 전이었다면 당연히 쌍용량의 얘기가 나올 예. 텐데 지금은 이제 그 시기는 지났고 사업성으로 봐야 되는 건데 혹시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세요? 오를 때 보니까 상승폭으로 보니까요. 성신양해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약간의 대장격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몇몇 종목 꼽힙니다만 이제 시멘트 업계는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요. 성신양해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멘트주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전반적인 포트 전략인데 옵션 만기일 뿐만이 아니라 설 연휴 전에, 그러니까 연휴 전에는 좀 이렇게 돈을 빼려는 네. 습성이 있긴 한데 시장 자체가 좀 바뀌어서 이번엔 어떨까 싶기도 하고 좀 전략자 주시죠. 뭐 비트코인 시장은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네. 벌써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또 이러한 자금들을 인출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 약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변동성이 계속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증시가 좀 변곡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현금 비중을 약간 올리면서 개별주 중심으로 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또 춘절이라든지 설 연휴를 기폭제로 해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 감소를 하다가 다시 이 수치가 증가를 하게 되면 또 진단키트 관련주라든지 이런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다소 이번 주 시장에서는 눌렸었는데 이것이 또 한 번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또 트리거가 되면서 또 시장은 반대로 약세를 띨 수 있는 트리거가 바로 이번 설 연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설 연휴를 앞두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습니다. 때문에 뭐 계속 강조드리는 거지만 종목별로 좀 짧게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한 종목 전략들도 이렇게 함께 들어봤습니다. 코스파트너스 김남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고요. 시장 상황 잠깐 체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0.7% 강세권에서 3,111선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이 0.2% 역시 상승폭을 약간 내줬다가 변동성 약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과 하락이 좀 번갈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뭐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이요. 지금 478억 원, 그러니까 되게 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다만 사는 종목들을 보면 방향은 확실합니다. 전기차 쪽으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LG화학이나 삼성 SDI,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도 이런 매기세가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전략에도 좀 잘 녹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마무리도 끝까지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